할머니, 손자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개월 전으로 강민수, 최동혁 팀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가 이번 작전의 적임자야.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 거기엔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간 신분을 위장하고 조직에 잠입한다. 내부 증거를 확보한 뒤 일망타진한다. 할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경찰이 된 지 1년.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경찰이 된 이유였으니까요. 3개월 후 작전 당일. 2025년 11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원룸 건물 3층 드림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하지만 그 안에선 매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눈물 흘리게 만드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들키면 안 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신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엔 짙은 다크서클, 손엔 담배. 네. 오늘부터 출근하는 강민수입니다. 그래. 나 김태수. 여기 책상 써. 보스님이 곧 오실 거야.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10개, 컴퓨터 10대, 그리고 벽에 빼곡히 붙은 타겟 리스트들. 전부 노인분들.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 이름, 주소, 예상 재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야, 첫날부터 너무 긴장하지 마. 여기 일 어렵지 않아.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대본대로 읽으면 돼. 울 줄만 알면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넘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론 주먹을 쥐면서 이 자식들을 반드시. 자, 다들 모였나?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80cm의 건장한 체구, 금태 안경을 낀 정장 차림. 언뜻 보면 대기업 임원 같은 외모. 박재혁? 이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신입이군. 강민수? 네, 보스님. 박재혁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얼굴 괜찮네. 목소리도 괜찮고. 연기는 할 줄 아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마음에 드는군. 그럼 오늘부터 바로 투입이다. 그가 손에 든 파일을 제 책상에 던졌습니다. 신입 첫 타겟이야. 잘해봐.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타겟 리스트 1번. 이름 강옥순. 나이 73세.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면리. 예상 재산 3억 농지 매각 대금. 특이사항 독거노인. 손자와 5년간 연락 두절.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변함.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뭐 문제 있어? 태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파일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5년 전
제가 집을 나간 그날,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할매가 미안해.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할매가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전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대학 등록금만이라도 필요 없어요. 할머니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등을 돌렸고 5년간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머니를 속여야 하는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왜 멍 때리고 있어? 보스님 기다리시는데. 태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박재혁이 제 앞에 서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타겟이 부담스러운가? 괜찮아. 천천히 해. 오늘 저녁까지 첫 전화만 넣으면 돼. 네. 대본 여기 있어. 이거 보면서 전화하면 돼. 손자가 교통사고 당했다. 합의금이 급하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야. 쉽지? 박재혁이 대본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오후 3시. 자, 강민수. 네 차례야. 전화 걸어봐. 태수가 헤드셋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끼고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010-1234-5678. 할머니 번호. 5년 동안 지우지 못하고 제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있던 그 번호.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태수가 옆에서 손으로 재촉했습니다. 빨리 말해. 저는 대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응? 누구니? 손자. 민수가.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정말 민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네. 할머니. 저 교통사고를. 뭐? 교통사고? 어디? 지금 어디야?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합의금이. 합의금? 얼마나 필요한데? 할매가 당장 보내줄게. 얼마야? 태수가 옆에서 메모를 건넸습니다. 5천만 원.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왜 말이 없니? 많이 다쳤니? 할매가 지금 당장 갈게. 아니, 할머니는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네가 다쳤는데 할매가 어떻게 안 가?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손자 목소리에, 그것도 사고 소식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 뭐 하는 거야? 금액 말하라고. 태수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 죄송해요. 뭐? 민수야, 무슨 소리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토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경찰이 되어서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저는 할머니를 직접 속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 박재혁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첫날이라 긴장했나 보지? 괜찮아.
다들 처음엔 그래.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대신 내일 다시 전화해. 이번엔 제대로. 박재혁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야. 우린 그냥 돈 많은 노인들한테서 조금 받아내는 거야.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이잖아.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적응 못하면 나가야 해. 알지? 네. 박재혁이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할머니, 주머니 속 경찰 배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경찰로 3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실 때 받으신 배지. 할머니께서 네 할아버지처럼 멋진 경찰 되라며 주셨던 것. 저는 그걸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팀장님께 비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타겟 1번이 제 친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작전은 계속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쓰겠습니다. 팀장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겠다. 조심해라. 들키면 끝이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입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 사기꾼들을 모조리 잡아넣기 위한 제 마지막 전투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뜨면 제가 할머니를 속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해야 해. 책상 위에 놓인 대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자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찍 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 조직의 중간 간부. 네, 선배님. 어제 전화 못 끝냈다며? 첫날이라 그럴 수 있어. 오늘은 제대로 해봐. 그녀가 제 책상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보스님은 실패를 2번 용납 안 해. 오늘 또 실패하면 네가 나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진이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너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 떨리더라. 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작전이라 긴장했습니다. 긴장? 아니면 타겟이 아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수진이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전화 끝내. 보스님이 확인하실 거야. 그녀가 사라지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오전 9시 50분. 박재혁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준비됐나? 네, 보스님. 좋아. 그럼 시작해봐. 내가 옆에서 듣겠어. 박재혁이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끼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할머니, 제발 알아채주세요. 이게 가짜라는 걸.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 어젯밤 내내 울으셨는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야. 어제 갑자기 끊겨서 할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지금 어디야? 병원이 어디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재혁이 옆에서 메모를 건넸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 싫어. 서울병원이요. 할머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어디 많이 다쳤니? 다리, 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뭐? 민수야, 할매한테 말해봐. 합의금을 요구해요. 5천만 원을.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천? 그렇게 많이? 네. 오늘 중으로 안 보내면 저 구속된대요. 할머니. 알았어, 알았어. 할매가 보내줄게. 은행 가서 바로 보내줄게.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 그런데 왜? 뭐가 또 문제니? 돈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그렇게 큰 돈.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할매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매가 평생 모은 돈 있어. 네 할아버지 남겨주신 땅도 있고 그거 팔면 돼. 땅.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그 땅.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추억이라며 절대 팔지 않으시던 그 땅.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그 땅은 안 돼요. 민수야, 네가 할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땅보다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5년 동안 할매가 얼마나 네 보고 싶었는지, 전화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연락도 없고 할매가 매일 전화기 붙들고 울었어. 할머니. 그런데 네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민수야, 할매한테 네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 돈은 다시 벌면 돼.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재혁이 옆에서 메모를 또 건넸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줘. 하지만 저는 그 메모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계좌번호 알려줘. 할매가 지금 당장 보낼게. 저는 박재혁이 제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빨리 하라는 신호. 계좌번호는 010. 잠깐만, 할매 종이 가져올게. 기다려. 할머니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할머니. 응, 말해봐. 준비됐어. 할머니, 잘 들으세요. 저는 박재혁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이거 사기예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 저 다친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안 났어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뭐? 할머니, 돈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사기꾼들이에요. 너 지금 미쳤어? 박재혁이 벌떡 일어나며 헤드셋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전부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수야, 정말 네 목소리 맞니? 네가 정말. 네, 할머니. 저예요. 민수 맞아요. 5년 동안 연락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탁! 박재혁이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헤드셋이 떨어지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박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조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스님, 설명할게요. 설명? 설명이 필요해? 박재혁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경찰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타겟한테 사기라고 알려주는 놈이 어딨어? 저 타겟이 제 할머니예요. 순간 박재혁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 타겟 1번. 강옥순, 제 친할머니십니다. 박재혁이 저를 놓아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라고? 네. 5년 동안 연락 못하고 살았는데 타겟 리스트에서 이름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혁이 허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민수, 네 처지는 이해한다. 나도 어머니 있었으니까. 보스님, 하지만 여긴 조직이야.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박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시간 줄게. 네 할머니한테 다시 전화해서 정상적으로 작전 완수해. 그럼 용서해주지. 하지만 못하겠으면 나가. 아니, 못 나가. 넌 이미 너무 많이 알았어.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재혁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 할머니 주소 우리 다 알아. 전화로 안 되면 직접 가면 되는 거 알지? 온몸이 굳었습니다. 네가 선택해. 네 손으로 할머니 돈 받아낼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갈래? 박재혁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팀장님이었습니다. 강민수, 무슨 일이야? 왜 타겟에게 사기라고 알려줬어? 도청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조직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면서도 저는 감정에 휩싸여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당장 빠져나와. 안 됩니다. 할머니가 위험합니다. 조직원들이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머니를 보호하겠어.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까지라고 했습니다. 잠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겠어. 계속 진행해. 하지만 조심해. 들키면 끝이야.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너 진짜 대단하다. 할머니가 타겟이라니. 근데 진짜 할 거야? 할머니한테? 선택권이 없어.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여기가 원래 이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김해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반드시. 그날 저녁 6시, 저는 다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전략으로.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수, 민수? 네. 아까 그거.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랬어요. 사실은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사고가 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민수야. 할머니, 저 진짜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매가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할매가 뭐든 할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께서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땅을 팔아서 만드신 돈, 그 돈이 지금 사기단 계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했어, 강민수.
박재혁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할머니 목소리만 들으면 다 넘어가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넌 우리 조직의 정식 멤버야. 다음 타겟 준비해. 박재혁이 새로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민수야, 돈은 보냈어. 이제 병원비 걱정 말고 얼른 나아. 할매가 곧 서울로 올라갈게. 네 얼굴 보고 싶어? 할머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팀장님이었습니다. 강민수 상황 파악했다. 할머니께 송금된 돈은 우리가 추적 중이다. 계좌 동결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확보해라. 조직 내부 구조, 다른 피해자 명단, 자금 흐름. 최대한 많이 수집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네. 조심해라. 이수진이 니를 의심하고 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전 10시.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이수진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민수, 잠깐. 네, 선배님. 네 어제 통화 녹음 들어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녹음이요? 응. 보스님이 전 직원 통화는 다 녹음하거든. 품질 관리 차원에서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울음소리. 할매가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할매가 뭐든 할게. 수진이 휴대폰을 끄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연기 잘하더라. 진짜 다친 것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네 첫 통화 때 목소리랑 두 번째 통화 때 목소리가 달라. 첫 번째는 진짜로 떨리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는 연기하는 것처럼 들려.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면 수진이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할머니라서 처음엔 떨린 거 아냐?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농담이에요, 선배님. 진짜 할머니라면 제가 어떻게 끝까지 했겠어요. 그것도 그렇네. 수진이 물러섰습니다. 어쨌든 잘했어. 계속 그렇게만 해. 그녀가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참, 오늘 오후에 보스님이 현장 교육한대. 니도 따라와. 현장 교육이요? 응. 실제로 타겟집에 방문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지 보여주시는 거야. 좋은 기회야.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타겟집 방문. 오후 2시. 저는 박재혁, 이수진 그리고 조직원 2명과 함께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갈 곳은 부산이야. 박재혁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타겟은 78세 할아버지. 아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속였어. 오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천만 원 받아낼 거야. 직접 가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은 직접 만나면 더 잘 넘어가거든. 특히 서류 같은 거 보여주면. 박재혁이 뒷좌석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잘 봐도. 니도 곧 직접 해야 할 테니까.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주머니 속 휴대폰. 몰래 녹음 기능을 켜뒀습니다. 1시간 후 차는 부산의 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골목. 저기야. 박재혁이 가리킨 곳은 기와지붕의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박재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가짜 변호사 위임장, 가짜 법원 영장, 가짜 구속 통지서,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강민수, 너는 내 옆에서 보조만 해. 말은 하지 마. 네. 박재혁이 정장 재킷을 여미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변호사입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드님 건으로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급한 일이라 직접 찾아뵀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가구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박재혁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변호사 비용을 오늘 중으로 내셔야 보석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3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어르신, 오늘 안 내시면 아드님은 최소 2년은 감옥에 계셔야 합니다. 박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사기를 쳤나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닌데. 법원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여기 영장 보시죠. 가짜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시는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저 아들한테 전화 좀 해봐도 될까요? 구치소에서는 전화가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어르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십니까? 이 집이 있긴 한데 담보대출 가능하십니다. 제가 아는 대부업체 연결해 드릴까요? 박재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수, 네가 왜 나서? 어르신, 이거 확인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영장 발급 번호를 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진짜인지 확인을? 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수,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스님,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와. 박재혁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박재혁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 박재혁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미쳤어? 왜 타겟한테 의심하라고 해? 보스님,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노골적? 우리 일이 원래 그래. 네가 감히 훈수를 둬? 이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보스님, 어르신이 진짜로 법원에 전화하려고 하세요. 박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젠장. 그가 저를 놓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 앞 주소, 차량 번호, 그리고 몰래 가방에서 꺼낸 위조 서류들. 증거 확보.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당신들 누구야? 경찰 부를 거야. 어르신, 오해십니다. 잠시 후 박재혁과 조직원들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빨리 타.
경찰 부른대. 우리는 차에 올라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재혁이 백미러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민수, 네. 네 때문에 오늘 작전 망쳤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 3천만 원 날렸어. 3천만 원. 이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보스님, 저의 수상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도 안다. 박재혁이 차를 세웠습니다. 한적한 도로여. 내려. 보스님? 내리라고. 니 이제 필요 없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스님,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없어. 니 경찰이지? 아닙니다. 아니면 뭐? 양심의 가책 느끼는 착한 놈? 우리 조직에 그런 거 필요 없어. 박재혁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안 내리면 내가 던질 거야.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도로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강민수입니다. 무슨 일이야? 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하지만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위조 서류 사진, 녹음 파일, 차량 번호, 피해자 주소. 잘했어. 위치 보내. 지금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절반은 왔어.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 후 팀장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수고했다. 확보한 증거 전부 넘겨. 저는 휴대폰의 모든 파일을 팀장님께 전송했습니다. 이 정도면 영장 발부 가능해. 이틀 안에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민수, 네. 네 할머니가 위험할 수 있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조직에서 쫓겨난 거 박재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은 할머니. 맞아. 네 할머니한테 직접 갈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할머니. 팀장님, 김해로 가주세요. 지금 당장. 알았어. 차는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경찰 배지를 꺼내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이 배지. 네 할아버지처럼 멋진 경찰 되라고 하셨던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갑니다. 이번엔 진짜로. 지킬게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밤 9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다시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팀장님,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지금도 충분히 빠르게 가고 있어. 진정해.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세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박재혁. 강민수, 네 할머니 집 주소 알지? 우리도 알아. 궁금하면 빨리 와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팀장님, 봤어. 일단 침착하게. 팀장님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해 쪽 순찰차 있나? 긴급 출동 요청한다. 주소는? 저는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민간인 보호 필요.
조직 폭력배 출연 가능성 있음. 즉시 출동 바란다. 수신 10분 내 도착 가능. 10분. 너무 길었습니다. 팀장님, 10분이면 늦어요. 강민수, 네 혼자 가봤자 소용없어. 우리도 30분이면 도착한다. 30분이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 민수야, 나 수진이야. 보스님이 지금 너의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어. 조직원 5명 데리고. 너 경찰이지? 빨리 와. 아니면 할머니 위험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팀장님, 이거. 팀장님이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진. 왜 갑자기? 함정 아닐까요? 아니야. 이 여자.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 팀장님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해 순찰차 상황 변경. 폭력 조직원 5명 이상 출연 예상. 지원 요청한다. 수신. 추가 병력 요청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버티세요. 제가 갑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 댁.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전화기만 들여다보셨습니다. 민수한테서 온 전화. 3통이나. 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가 정말 사고가 난 게 맞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돈을 보냈지만 민수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사기였나?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는 놀라서 일어나셨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밤 9시에 택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택배인데요? 서울에서 온 택배요. 받는 사람 강옥순 맞으시죠? 네. 할머니가 대문을 여는 순간 문이 안쪽으로 확 밀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할머니. 맨 앞에 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재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저는 할머니 손자 민수 친구예요. 박재혁이 거실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집에 사시네요. 그런데 땅 팔아서 5천만 원은 있으셨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니들이 사기꾼들이구나. 사기꾼? 그건 좀 심한 말씀이신데요. 박재혁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우리는 사업가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사업에 투자하신 거고 돈 돌려줘요. 그게 내 평생 모은 돈이야. 돌려달라고요? 박재혁이 허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조직원 한 명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더 있나 찾아봐. 이 사람들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보스님, 통장 찾았습니다. 조직원이 서랍에서 통장 몇 권을 꺼내왔습니다. 박재혁이 그것을 펼쳐봤습니다. 이거 저축보험이네. 만기되면 2천만 원? 할머니, 숨겨놓으신 거 있네요? 그건 손자 결혼자금이야. 건드리지 마. 손자? 강민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 손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찰이에요. 우리 조직에 잠입한 경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 경찰? 네. 그것도 우리를 잡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를 이용해서. 그럴 리가. 믿기지 않으세요?
그럼 이거 보세요. 박재혁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경찰 교육원에서 찍은 사진. 경찰복을 입고 격리하는 모습. 이게 민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5천만 원. 그거 경찰이 추적해서 곧 환수할 거예요. 우리는 돈 잃고 할머니는 손자 때문에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야.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니긴요. 그 새끼가 할머니 이용해서 우리한테 잠입한 거예요. 박재혁이 일어나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보험 해약하세요. 2천만 원 우리한테 주시고. 안 돼. 안 된다고요? 박재혁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벽에 걸린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다음엔 뭘 깰까요? 텔레비전? 냉장고? 아니면 박재혁이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손가락?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잉 위잉. 박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젠장, 경찰? 보스님, 빨리 나가야 합니다. 조직원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수 그 새끼. 박재혁이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운이 좋으셨어요. 하지만 다음엔 없어요. 그들이 뒷문으로 뛰어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민수였습니다. 할머니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의 재회. 하지만 따뜻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할머니께 달려가려는 순간 박재혁이 민수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퍽! 민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경찰 새끼가 감히 여기까지. 박재혁이 민수를 발로 찼습니다. 보스님, 경찰 옵니다. 빨리. 조직원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재혁이 마지막으로 민수를 한 번 더 차고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직원들도 따라 도망갔습니다. 거실엔 할머니와 쓰러진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할머니가 민수를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는 너 정말 경찰이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줬어. 네가 경찰복 입은 사진. 할머니, 나를 이용한 거니? 그 사람들 잡으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때 경찰들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민수 경위, 괜찮습니까?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서 떨어져. 할머니, 네가 경찰이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였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지키려고. 5천만 원 뺏긴 게 지킨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할아버지가 평생 경찰하면서 정직하게 사셨어. 그런데 손자는 할매를 속이는 경찰이 됐구나. 할머니, 저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팀장님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민수, 일단 나가자. 팀장님,
제가 할머니한테 지금은 아니야. 일단 나가. 민수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깨진 액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우시는 할머니.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경찰 배지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배지, 할머니께서 멋진 경찰대라고 주신 배지. 하지만 지금 민수는 할머니께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조직원들 놓쳤어. 하지만 곧 잡을 거야. 네. 그리고 할머니 송금하신 돈, 계좌 동결했어. 내일이면 환수 가능해.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할머니도 곧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눈빛, 배신감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 저는 대체 뭘 한 거죠? 그날 밤 민수는 차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할머니를 가장 깊이 상처 입혔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가장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강민수, 팀장님이 제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재혁 조직, 어젯밤 부산 쪽으로 도주한 것 같아. 전국에 수배령 내렸어. 네. 그리고 너희 할머니 송금건. 계좌 동결 완료했고 오늘 오후에 전액 환수 가능해.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민수, 네 괜찮아? 네.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 무슨? 할머니를 처음부터 작전에 끌어들인 게 잘못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그만뒀어야 했어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수, 네가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박재혁은 다른 조직원 보내서 할머니한테 갔을 거야. 결과는 똑같아. 하지만 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었어. 네가 증거 확보했기 때문에 조직을 소탕할 수 있어. 너는 잘했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팀장님, 제가 할머니한테 가봐도 될까요? 지금? 네. 돈 돌려받았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봐. 하지만 조심해. 박재혁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수. 돌아보니 이수진이었습니다. 선배님? 놀랐지?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녀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어젯밤 문자. 선배님이 보낸 거죠? 응. 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수진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양심이 남아있었나 봐. 너 어젯밤에 할머니 지키려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 봤어. 차에서 멀리서 지켜봤거든.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진짜 할머니 사랑하는구나. 거짓말 아니었어. 당연하죠. 나도.
할머니 계셨어. 돌아가셨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가 이 일 시작한 건 돈 때문이었어. 근데 어제 네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더라. 선배님, 박재혁이 지금 미쳐 있어. 네 때문에 조직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복수하려고 할 거야.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어젯밤에 연락 끊겼어. 나도 배신자 취급당하고 있거든. 수진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껐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 진짜 위험해. 특히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사과는 네 할머니한테 해. 나한테는 필요 없어. 그녀가 돌아서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할머니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돈 찾았어요. 은행에서 전액 환수했어요. 할머니, 돈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얼굴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그때 대문 너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은 은행으로 보내주면 돼. 니는 오지 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알아. 네가 경찰이라는 거, 나쁜 사람들 잡으려고 했다는 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할매한테 말했어야지. 5년 동안 연락 없다가 사기 전화로 처음 목소리 듣고 할매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할머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너는 나를 미끼로 쓴 거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아니긴. 경찰들이 어젯밤에 다 말해줬어. 네가 조직에 잠입한 거, 나를 이용한 거. 대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할머니 얼굴. 더 많이 늙으셨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내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평생 경찰로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어. 가족한테도 범죄자한테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할매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게 너무 아파.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할매도 시간이 필요해. 민수야, 미안하다. 대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드렸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님이었습니다. 강민수, 긴급 상황이다.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 무슨 일인데요? 박재혁 위치 포착됐어. 서울 강남 쪽. 그런데 팀장님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인질이 있어. 인질이요? 응. 조직원 1명. 이수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 선배를? 박재혁이 이수진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납치했어. 지금 폐건물에서 농성 중이야. 제가 가야 합니다. 알아. 그래서 연락한 거야. 네가 협상해야 할 것 같아. 제가요? 박재혁이 니를 지목했어.
강민수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3시간 후 서울 강남의 한 폐 건물 앞 경찰 차량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고 특공대원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재혁이 건물 5층에 있어. 이수진을 인질로 잡고 있고 무기는 칼이야. 요구사항은요? 강민수 니를 보내라는 거. 니랑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는데. 가겠습니다. 위험해. 너를 죽이려고 부를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수진 선배는 저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팀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민수 조심해. 방탄조끼 입고 가. 네. 저는 방탄조끼를 입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깨진 유리창들, 먼지 쌓인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강민수. 박재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공간, 창문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의자에 묶인 이수진,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박재혁이 수진 뒤에 서서 칼을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경찰님. 박재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배님을 놓아주세요. 놓아주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박재혁이 칼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수진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 여자가 날 배신했어. 니한테 정보 넘긴 거 다 알아. 그 사람은 제 명령을 받고 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상관없어. 배신은 배신이야. 박재혁의 눈빛이 미쳐 있었습니다. 강민수, 너 때문에 내 조직이 무너졌어. 1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당신이 한 일들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 누가 잘못을 판단해? 너, 경찰? 박재혁이 웃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였어. 2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돌아가셨어. 그때 경찰이 뭘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까? 똑같은 게 아니야. 나는 생존한 거야. 박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세상은 약자를 짓밟아. 네 할머니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서 나는 약자가 되지 않기로 했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약자들을 만든 거잖습니까? 박재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의 목에서 칼을 떼고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칼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 방탄조끼가 없었다면 깊이 베었을 것입니다. 보스님, 그만하세요. 수진이 재갈을 뱉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수하세요. 닥쳐. 박재혁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경찰 배지, 할아버지께서 주신 배지.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박재혁이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제 할아버지 배지입니다. 30년 경찰로 일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범죄자한테도 가족한테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속였어요. 작전 때문에. 박재혁이 칼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용서 안 하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할머니한테 상처를 드렸으니까 당신도 어머니를 위해 이 일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박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닥쳐.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들이 다른 사람 어머니들한테 똑같은 고통을 주는 걸. 닥치라고. 박재혁이 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를 잊고 싶었어. 그 고통을 잊고 싶었어. 밖에서 특공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재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수진도 구출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배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햇빛이 배지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박재혁도 저도. 박재혁이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조직원 전원 검거, 피해자들의 돈 환수 작업 진행 중. 언론에선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저는 경찰청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민수 경위,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에 잠입하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인질 구출 작전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팀장님이 제 어깨에 표창을 달아주셨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표창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한 달.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으셨고 문자는 읽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저를 정말 용서 못하시는 걸까요? 강민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선배님, 표창 받았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수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나도 오늘 집행유예 선고받았어. 자수했고 협조했다는 이유로. 다행이네요. 응. 근데 너는 다행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때문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수,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네. 포기하지 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지만 나도 우리 할머니랑 싸운 적 있어. 고등학교 때 가출했거든. 3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돌아가셨어. 화해도 못하고. 그게 제일 후회돼. 선배님, 너는 아직 시간이 있어. 할머니 살아계시잖아. 포기하지 마. 수진이 제 어깨를 툭 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맞아. 포기하면 안 돼.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한 곳. 할머니 댁. 2시간을 달려 김해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댁 앞.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분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신문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먹다 만밥그릇, 바닥엔 떨어진 물컵, 그리고 복도 끝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네가 여기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이러고 계셨어요? 며칠 됐나? 며칠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김혜시 며느리.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민수야. 네, 할머니. 할매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안한 거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매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어. 할머니, 네가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할매가 이해하지 못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해봤어. 네 할아버지도 경찰일 때 가끔 할매한테 거짓말했어. 가족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할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이거 말해야 해.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용서해줘. 할매가 니를 내쫓은 거 할머니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니야.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매가 자랑스러워. 우리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경찰이 됐다는 게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약함, 탈수 증상 심각. 빨리 병원으로.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할머니께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손자입니다. 환자분 며칠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위험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할머니만은 잃을 수 없어. 30분 후 병원 응급실.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장도 약하시고 탈수로 인해 신장 기능도 저하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각오라니, 그게 무슨. 환자분 연세도 많으시고 회복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마치 살고 싶은 의지가 없으신 것처럼.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중환자실 문을 통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신 모습, 너무나 작고 약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밤새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계시면 연락하세요. 가족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간호사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세요.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네. 5분만요. 저는 소독을 하고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매주 찾아올게요. 밥도 같이 먹고 반일도 같이 하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저는 할머니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네가 왔구나. 네, 왔어요. 할머니 곁에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할머니,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있자.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훌륭한 사람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매는 알아. 이게 마지막인 거. 아니에요. 민수야. 할매 말 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배지 항상 가지고 다녀.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네.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할매가 너를 사랑한다. 비. 심전도 소리가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세요. 할머니, 저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의사들이 할머니 가슴을 누르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계속 일직선이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가셨습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할머니가 제 거짓말로 상처받고 홀로 앓다가 가신 것입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3일 후, 할머니 장례식장, 한산했습니다. 동네 이웃 몇 분, 그리고 팀장님과 동료 경찰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경위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께서 편히 쉬시길. 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찍으신 사진. 할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찍은 사진. 그때는 허리도 더 펴져 있었고 얼굴에 주름도 적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누군가 조문소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민수야, 선배님, 조이, 표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니한테 경고했으면. 아니에요. 선배님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 향을 피우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니 괜찮아? 모르겠어요. 밥은 먹고 다녀.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고인께서 슬퍼하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참을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것을. 저녁 7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소 앞에 앉아 할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경찰 그만둘까 봐요. 영정 속 할머니는 웃고만 계셨습니다. 경찰하면서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아프게 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명예. 제가 다 더럽혔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게 경찰이 할 일이었나요?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배지. 할머니, 이거 이제 가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배지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 경위님? 낯선 여자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 누구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부산? 그때 기억났습니다. 3챕터에서 제가 박재혁과 함께 찾아갔던 집. 78세 할아버지 집. 혹시 그때 그 집?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 집에 오셨던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찰분이 와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기였다고, 경위님이 막아주셨다고.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거의 속을 뻔했다고. 경찰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은 돈 다 잃을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조직 잡은 경찰님이 누군지. 그랬더니 경위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고를 봤어요. 고인께서 경위님 할머니시라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경위님은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셨는데 할머니를.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자가 저를 올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위님, 저희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고맙다고. 그리고 경위님 할머니께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랑스럽긴요. 저는 할머니를, 아니에요. 경위님은 할머니를 지키려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여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디 경찰 그만두지 마세요. 경위님 같은 분이 있어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여자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 했다. 다른 사람들을 지켰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팀장님이었습니다. 강민수, 팀장님. 팀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네. 나도 그랬어. 내가 20년 전에 처음 경찰 됐을 때 어머니가 강도 피해를 당하셨어. 나는 경찰이었는데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팀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동안 나도 경찰 그만두려고 했어. 가족도 못 지키는 경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어머니 때문이야. 팀장님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넌 나 하나만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도 지키는 경찰이어야 한다고. 강민수, 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너 정말 훌륭한 사람 됐어.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 할머니는 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끝까지. 팀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도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려. 경찰로서 계속 살아가는 걸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팀장님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발인이지? 내가 오겠어.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배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불빛에 반짝이는 배지. 할머니,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발인식, 관이 운구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영정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김해 공동묘지, 할아버지 묘소요. 1시간 후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가 보였습니다. 강철수 지묘, 1940년에서 2010년, 30년 경찰 근무, 그 옆에 할머니를 모실 자리, 인부들이 땅을 파고 관을 내렸습니다. 저는 영정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만나시네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흙이 관 위로 뿌려졌습니다. 한 줌, 두 줌. 할머니가 점점 땅속으로 묻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묘소 앞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묘소.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비석.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 할아버지, 손자가 경찰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경찰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냈습니다. 이 배지, 할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배지를 가슴에 얹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까지 저를 자랑스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배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경위님? 돌아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급히 연락 왔습니다. 박재혁이 탈주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탈주요? 네. 병원 호송 중에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 박재혁. 강민수. 네 할머니 장례 잘 치렀나? 미안하지만 끝이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네가 빼앗아간 거 내가 다 되찾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온 겁니까? 30분 전입니다. 아마 경희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추적 중입니다만 김해 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설마.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할머니 집. 박재혁이 노리는 곳.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박재혁은 반드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20분 후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왔어.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뒤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지? 그때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박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 왔구나, 강민수. 당신, 왜 여기? 박재혁이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숨겨놓은 게 있더라. 5천만 원 말고도. 그의 손에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이거 보험금 2천만 원이야. 네 결혼자금이라며? 그걸 돌려놔. 돌려달라고? 웃기는 소리. 박재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네 때문에 나 10년 인생 날렸어. 이 정도는 배상금이야.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한 짓? 네가 한 짓은? 박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네 할머니 이용해서 우리 조직 무너뜨린 거. 그것 때문에 너희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아냐? 결국 너 때문이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인정해. 니도 나랑 똑같아. 목적을 위해 수단 가리지 않는 인간. 나는 당신과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우린 똑같아. 다만 니는 경찰복 입었을 뿐이지. 박재혁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낸다. 너도 나도. 그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칼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박재혁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당신이 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박재혁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했습니다. 저를 밀어내고 칼을 집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박재혁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칼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박재혁의 목에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당신 체포한다. 구속 도주죄와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박재혁이 웃었습니다. 죽여. 어차피 나 인생 끝났어. 안 죽여.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법이 뭐 해줬는데? 우리 어머니 죽었을 때 법이 뭐 해줬어? 그건 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법이 위로해줬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민수, 우린 똑같은 피해자야. 다만 선택이 달랐을 뿐이지. 니는 경찰이 됐고 나는 범죄자가 됐어. 하지만 결국 그가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 나도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그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경찰 배지, 바닥에 떨어진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박재혁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칼을 내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린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가 달라요. 저는 배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겠어요.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을 만들지 않겠어요. 박재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멈추세요. 여기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김해시면. 네, 도주범 확보했습니다. 박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안 죽여? 죽이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가 훌륭한 경찰이 되길 바라셨어요. 훌륭한 경찰은 복수하는 경찰이 아니라 지키는 경찰이에요.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박재혁이 수갑을 찼습니다. 강민수, 네, 미안해. 너희 할머니한테. 박재혁이 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 마당에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할머니, 맞죠? 손자가 제대로 된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개나리 꽃다발. 할머니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강옥순 지묘. 1952년에서 2025년.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요즘 날씨 좋죠? 봄이 왔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경찰 계속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일.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로 나갔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신문에는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 어르신들한테 사기 수법 알려드리고 조심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모두들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자도 경찰인데 자네처럼 착하면 좋겠다고. 저 그 말 듣고 울 뻔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라면 우리 민수가 제일 착하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제대로 하고 있죠? 할아버지 배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거 보면 힘이 나요. 제가 왜 경찰이 됐는지 기억나거든요. 다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 민수야,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아마 할매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할매가 너를 용서 못한 채로 가게 돼서. 사실은 말이야. 할매는 네를 용서했어. 진작에 네가 경찰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네가 할매를 속인 게 아니라 할매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할매가 자존심이 있잖아. 먼저 연락하기가 창피하고 미안했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민수야, 네 잘못 아니야. 할매가 원래 몸이 안 좋았어. 병원도 안 가고 혼자 버티다가 그렇게 된 거야. 네 때문이 아니야. 민수야,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경찰은 말이야, 모두를 지킬 수는 없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지키는 게 경찰이래. 니도 그래. 할매 한 명은 못 지켰지만 다른 많은 할매들을 지켜줘. 그게 네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거고 할매가 원하는 거야. 할매는 네가 자랑스러워. 진짜야.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손자야. 사랑한다. 우리 민수. 할매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네 할아버지랑 같이. 할매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셨군요. 진작에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할머니가 먼저 용서해 주신 걸.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 대로 제가 다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지킬게요. 제대로 된 경찰이 될게요. 할아버지처럼.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찾아올게요. 할머니 외롭지 않게. 일어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님이었습니다. 강민수 어디야? 묘소에 있습니다. 그래. 근데 긴급 출동이야. 지금 김해 쪽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했어. 80대 할머니가 피해 당하실 뻔한 것 같은데 신고 들어왔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래.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누군가의 할머니를 지키러. 잘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저는 일어나 차로 뛰어갔습니다. 20분 후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강민수 경위님, 후배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계신 할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셨대요. 손자가 사고 났다고. 그런데 할머니께서 예전에 교육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바로 알아채시고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잘하셨네요.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강민수입니다. 아이고, 경찰 아저씨. 고맙습니다. 놀라셨죠? 놀라긴요. 나 이제 안 당해요. 지난달에 복지관에서 교육받았거든요. 복지관 교육요? 네. 젊은 경찰 아저씨가 와서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제가 갔던 그 복지관. 그래서 오늘 전화 왔을 때 바로 알았어요. 이거 가짜구나.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자 멀쩡히 회사 다니는데 무슨 사고야. 바로 경찰에 전화했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젊은 경찰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덕분에 돈 안 날렸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 경찰입니다. 어머, 정말요? 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잘 기억하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가르쳐줘서 그래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그 교육을 받으셨다면, 만약 제가 진작 할머니를 찾아뵀다면, 아니, 이제는 만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누군가의 할머니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또 이런 전화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경위님, 오늘도 한 명 구했네요. 우리가 한 거죠. 경위님 교육 덕분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 줄었어요. 그래요? 네. 경위님이 교육 다니신 복지관 쪽은 피해가 거의 없어요. 다행이네요. 경위님, 오늘 저녁에 회식 가시죠? 팀장님이 사신대요. 아, 저는 먼저 갈 데가 있어서요. 어디요? 할머니 묘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에요. 동료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 다른 많은 할매들을 지켜줘. 할머니. 맞죠? 오늘 한 분 지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요. 약속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다시 묘소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도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30분 후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묘소.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오늘도 한 분 지켰어요. 80대 할머니. 할머니랑 비슷한 나이.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셨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기억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경찰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할머니께서 원하신 대로 다른 분들 지키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배지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배지. 이 배지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이 배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매달 찾아올게요.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묘소 옆에 작은 새싹이 돋아난 게 보였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새싹, 봄을 맞이한 새 생명. 저는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저한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죠? 저는 천천히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가족이 묘소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드신 할머니.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요. 그래, 우리 손주. 고맙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가족을 꾸리면 제 아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경찰이셨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손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경찰복을 입은 27세 청년.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얼굴. 그리고 가슴에 빛나는 배지. 강민수, 니는 이제 진짜 경찰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경찰.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이제 더 많은 할머니들이 보호받을 거예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묘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할머니는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저를 지켜보시며, 저를 응원하시며.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서쪽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마치 할머니께서 보내시는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잘 가, 민수야. 잘 살아. 할매가 항상 응원할게. 저는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할머니. 잘 살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고 할머니를 영원히 기억하는 길입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함께 계시니까, 할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제 가슴에 이 배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경찰로서, 손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손자가 열심히 살 테니까.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비췄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